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다 보니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의 속사정을 알면 깜짝 놀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한 남편이거든요. 요새는 결혼을 30대 초반쯤 많이들 하다 보니 다들 초혼으로 생각하시는데 어쩌다 재혼한 사실을 알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그 시절만 떠올리면 참 후회도 많고 억울함도 많지만 어쩌겠어요. 그땐 저도 참 순진했고 철도 없었던 터라 남의 말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후회인 첫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첫 만남은 불꽃 같은 만남이었어요. 저는 항공대를 나와 25 꽃다운 나이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 항공사에 스튜디오스로 취업을 성공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직업을 선망했고 외모 관리나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다른 꿈은 꿔본 적도 없이 목표가 워낙 확실했던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원하는 항공사로 바로 취업을 성공했고 직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했어요. 다행히 생각했던 대로 스튜디오스는 저에게 천직이었고 그 누구보다 높은 직업 만족도를 누리며 20대 중반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제선을 타고 비행을 나가 잠시 외국에 체류하는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참 열심히도 놀았던 것 같아요. 장시간 비행을 하고 나면 발은 물론이고 온몸이 쑤시고 피로감이 심했지만 이렇게 일하면서 해외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렜고 제가 꿈꿔왔던 일인지라 이 짧은 시간 동안 숙소에서 쉬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같이 비행한 동기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는 그 시간을 알차게 돌아다녔어요. 해외라고 딱히 겁먹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노는 타입이라 더 잘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필리핀 세부로 비행을 갔었는데 이상 기후로 결항이 되어 하루 정도 시간이 뜬 적이 있었어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다들 숙소에 있는데 저는 그 시간마저 괜히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마트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우산을 날려먹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우산을 놓쳐버렸던 거죠.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 우산을 씌워줬는데 한국분인 것 같더라고요. 비행을 하면서 하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다 보니 대충 느낌만 봐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촉이 오던 때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느낌으로요. 그래요? 신기하네.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이 앞에 건물까지만 가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같은 한국분이라니까 더 뿌듯하네요. 제 나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키도 크고 남자다운 외모에 여유로운 태도까지. 저도 혈기왕성한 나이였다 보니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컹하는 느낌이 들면서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스튜어디스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외부 사람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승객들 외에는 또래 이성을 만난 지가 꽤 되었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한눈에 호감인 남자를 만나게 되니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어릴 때는 우산을 제 쪽으로 좀 더 기울여 준다든지 차도에서 자리를 안쪽으로 밀어준다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매너에도
마음이 혹하잖아요. 좀 우습지만 그때의 저도 그랬어요. 혼자서 타국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그런 모습들에 설레면서 연락처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버리고 말았죠. 마지막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물어보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바보같이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끝이 나버렸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쉬워서 그런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이라 까여도 그만인데 왜 용기를 못 냈을까 싶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끝난 일이니 잊자 싶어서 얼른 자버렸는데 다음날 기가 막힌 우연이 일어났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 비행을 하는데 그 남자가 승객으로 탔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알아봤는지 약간 놀란 얼굴로 눈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잔뜩 얼어붙은 채로 인사를 어영부영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하필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좌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구나 싶어서 괜히 긴장이 되고 떨리는 와중에 그래도 일하는 중인데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싶어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다른 승객분들의 눈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기분이 들어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기내식을 배급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분께 기내식을 건네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펼쳐보니 본인 연락처를 적은 쪽지였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연락 한번 달라는 간단한 내용과 함께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 내내 마치 기내에 저와 그 사람 단 둘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비행이 끝나고 내릴 때가 되어 승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제 앞에 와서 짤막하게 인사를 했어요. 반가웠어요. 또 봐요. 언제 볼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묘하게 본인이 준 연락처에 제가 연락을 할 거란 걸 아는 것처럼 굴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일주일 정도는 정말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고작 외국에서 우산 씌워준 게 다인데 이런 남자를 뭘 믿고 연락을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타지에서 굳은 날씨에 나눠 쓴 우산이나 다음날 우연히 비행기에서 제외한 점이나 몰래 쪽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전부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로맨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은 것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일단은 한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일생에 이렇게 설레고 떨리는 경험을 할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란 보장이 없는데 이대로 흘려보내기에는 아깝더라고요. 결국 용기 내어 연락을 하게 됐고 쉬는 날에 맞춰 약속을 잡았어요. 남자는 제 생각보다는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7살 연상이었고 알고 보니 대치동 유명 학원에서 1타 강사로 이름을 좀 알린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강의도 찍는다고 하는데 어쩐지 일반인 치고는 훨씬 멀끔한 느낌이 확실히 방송에 나올 법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강의 후기 같은 걸 찾아보니 잘 가르치고 인기도 많은 선생님이라는 평이 많아서 호감이 더 갔어요. 나이 차이가 좀 걸리긴 했지만 워낙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자상한 사람이라 금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첫 만남부터 강렬했던 이끌림에 금방 연인 사이가 됐죠. 스케줄 근무 때문에 서로 쉬는 날이 많이 겹치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인지 더 애틋하고
꿀 떨어지는 연애를 했어요. 그렇게 만난 지 2주 전쯤 됐을 때 2주년 기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간 호텔에서 성대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호텔 룸을 전문 플라워 업체에 맡겨서 온통 생화로 가득 꾸며놓고 척 봐도 비싸 보이는 3단 생화 케이크에 명품 웨딩 슈즈, 프로포즈 반지까지. 당시 남자친구가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 이상의 초호화 프로포즈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오빠, 이게 다 뭐야? 뭐긴, 우리 이제 연애할 만큼 했잖아. 가뜩이나 일 때문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적은데 이제 그만 결혼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부족함 없이 잘해주는 다정다감한 남자였고 7살이라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연상의 연륜과 여유가 늘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당시 제 나이가 27이라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실제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보니 횟수로는 2년이어도 체감상 그 정도 사귀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했고요. 나도 결혼을 한다면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해서. 어차피 나랑 할 생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맨날 떨어져 있는데 살림이라도 합치면 좀 더 보는 시간이 생길 거 아냐. 매번 밖에서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내 나이도 이제 34이라 집에서도 결혼하라고 난린데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긴 힘들 것 같아.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남자친구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걸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프로포즈 현장과 애절한 남자친구의 눈을 보니 도저히 거절할 엄두도 안 났을 뿐더러 세상에 이런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 싶어서 행복한 마음에 잔뜩 취해 앞을 내다볼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집에서는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제가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전 첫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연애하던 기간까지 모든 게 다 운명처럼 느껴졌기에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 마는 제 성향을 잘 아는 부모님으로선 제가 강하게 나오니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반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만 부모님께서 원하던 결혼은 아니니 지원은 못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쿨하게 넘겼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자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더라고요. 지원을 아예 안 받아서 되겠어? 아무리 비행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다곤 하지만. 오빠도 모아둔 돈 있고 내가 모은 돈도 꽤 되니까 이 정도면 둘이 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뭐 못 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기는 하지. 그럼 어떡해. 오빠 나이 많다고 반대하는데. 결혼하려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는데 그럼 오빠랑 결혼 포기할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은 건데 아쉽다 이 얘기지. 어떻게든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런 소리나 하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늘 그렇듯 금방 화해를 했고 결혼까지 별 탈 없이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한 기색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어리니 막내딸을 얻은 것 같다면서 예뻐라 해주셨거든요. 사실 어머니를 처음 뵙고 인사드렸을 때만 해도 홀어머니 있는 남자는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줘도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는 시어머니들 있다.
이런 흔한 이야기들은 어디 내려오는 괴담쯤으로 여겼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어머님은 전혀 안 그러셨고, 제가 생각해도 나이가 훨씬 어린 스스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절 대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결혼한다고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을 사겠다더니 갑자기 대출이 부담된다며 부모님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게 결혼식을 올리기 고작 넉 달 전의 일이라 저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집을 구하고 오피스텔을 정리하던가 하지. 냅다 짐부터 빼면 어떡해. 어차피 이사할 거 왜 두 번 움직여? 지금 집 함부로 사기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좀 타이밍을 보려고. 엄마 집 내가 해드린 거라 내 집이나 다름없어. 잠깐 여기서 같이 살면서 집 알아보자. 저도 일이 일인지라 서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서 집은 남편이 알아보기로 해서 믿고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상황상 그러기가 힘들고, 유선으로 화내봤자 달라질 것도 없으니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채로 시간이 금방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쉬는 날 쪼개가며 집을 알아봤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저 혼자이므로 뭘 알아보고 하기도 힘들었어요. 결혼할 날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니 남편이 부모님 집에서 잠깐 살자고 꼬드기더라고요. 엄마 집이 당신 출근하기도 가깝고 방 사이 거리도 꽤 넓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집 구할 때까지 엄마 집에서 잠깐 살자. 어차피 당신 일하느라 엄마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잖아.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신경 쓸 것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렇게 집 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집이 없으니 가구도 뭣도 없이 딸랑 옷가방과 중요한 소지품 몇 가지만 챙겨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님 댁은 평수가 넓은 편이라서 궁궐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제 집이 아닌 곳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니 창살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땐 결혼 초기라 어머님이 제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렇게 느꼈는데, 시간이 좀 흘러 어머님께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니 정말로 미칠 노릇이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만 해도 기특해 죽겠는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거라. 어머님의 이런 인사말로 제 시댁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돌이켜보니 시작부터 약간 삐그덕대기는 했죠. 오빠,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었어?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니. 설마 오빠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우리 얼마 안 살다 집 구해서 나가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는 그냥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하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괜히 말 덧붙이신 거지. 결혼했는데 어떻게 부모랑 평생 같이 살아. 순진했던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까다로운 엄마의 비위를 맞추기 힘들다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자마자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던 남편의 얘기를 연애 기간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해서라도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건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서너 달이 지나도록 집을 알아보기로 한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비행하는 날이 많아 어머님과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쉬는 날에는 아무래도 어머님 눈치가 보이다 보니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묘하게 피로감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 집 알아보고 있는 거 맞지? 왜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이 없어? 알아보고 있다니까?
근데 너도 알겠지만 집값이 참 비싸긴 비싸서. 좀 괜찮은 집 살려면 당연히 비싸지. 안 비싼 집이 어딨겠어. 큰 집 아니어도 되니까 적당히 살만한 집 구해서 얼른 나가자. 뭐 그렇게 빨리 나가야 할 필요 있나? 너도 출퇴근하기 편하고 좋지 않아? 엄마가 딱히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잖아. 그건 오빠 생각이지. 휴문 날 오빠 일 나가고 나랑 어머님하고만 집에 있을 때 늦잠 자고 일어나면 어머님이 묘하게 싫어하는 티 내시고 식사도 무조건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 처음에야 좋은 마음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게 나한테 편한 일은 아니잖아. 나도 좀 쉴 때는 푹 쉬고 싶은데 괜히 집에서 일만 하게 되고 어머님 눈치 보게 돼서 힘들어. 엄마는 너 있다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나? 우리 엄마가 딸이 없어서 너랑 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오빠, 근데 말하는 게 좀 그렇다. 같이 산다니 당분간만 같이 지내는 거지. 무슨 평생 같이 사는 것처럼 말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언제 이사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건 맞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벌써 우리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 결혼 전부터 알아보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됐어. 이젠 더 이상 맡겨놓기 불안해. 집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괜찮은 집 찾으면 당신도 협조해. 알겠어. 근데 쉽진 않을 거야. 나도 너 출근이랑 인프라, 집값 이것저것 다 따져서 찾아보려다가 길어진 거니까.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쉬는 날 부지런히 집을 보러 돌아다녔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집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다 보니 어느 정도 대출 끼고 사면 살 수 있는 정도의 집값에 남편과 제 출근 루트를 생각해도 괜찮은 위치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은 제가 정말 꿈꾸던 구조의 집이라 당장 계약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남편 반응이 영 떨떠름했어요.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집이 딱 이런 집 아니야? 뭐 집은 마음에 들긴 한데 그렇다고 바로 계약을 할 순 없는 거니까. 일단 오늘 그냥 오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왜? 뭐가 문젠데? 다른 집도 더 봐야지. 아니, 다른 집을 얼마나 더 보려고. 나도 꽤 집 보러 돌아다녀 봤지만 집세 이 정도에 이만한 집 찾기 힘들어. 당신도 그동안 집 오랫동안 알아보러 다녀봤으면 알 거 아냐. 몰라. 난 계약금 걸고 갈래. 아, 진짜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 집에 너 혼자 살 거야? 나도 같이 살 집이잖아. 계약금 걸지 말고 빨리 와. 그 조건에 집세가 그렇게 합리적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래서 여자들한테 집 보는 거 맡기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귀는 얇아서. 당장 들어와. 계약금 걸기만 해봐. 그 집에는 당신 혼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알아. 아니, 뭐라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집 볼 거면 좀 같이 가든가. 혼자 가서는 계약금 걸겠다고. 아, 됐다. 집에 와서 마저 얘기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눈앞에 두고도 남편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 역시 이 조건에 이만한 집은 없어서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제가 매물 뜨자마자 첫 번째로 보고 가는 사람이라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지만 저렇게까지 남편이 세게 나오는데 차마 맞서 싸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뭔진 몰라도 바빠서 예민해졌을 때 전화를 해서 그렇겠거니 싶어 아쉬운 마음에 집 몇 군데 더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마치 저를 벼르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뭐라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제게 쏘아붙이셨어요. 며느라, 너 이 집에서 나가려고 길을 쓴다면서? 그게 사실이냐? 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길을 쓰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더 늦기 전에 저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신혼집? 결혼하자마자 시어미 집에 얹혀 살았으면 여기가 네 신혼집이지. 어디가 신혼집이라는 거야? 어머님,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이 사람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집 구하는 기간 동안만 어머님 집에서 신세 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평생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순 없잖아요, 어머님. 여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다면서. 같이 살기로 다 합의하고 들어와 놓고 이제 와서 왜 발뺌이야? 막상 같이 살아보니 불편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랑 사는 게 좋다고 했어? 아니, 좋다고는 했지. 근데 그게 계속 같이 사는 게 좋다고 한 건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여기 들어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불편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냔 말이야. 그건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잖아.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드는 집 알아서 구해와 본다며. 근데 결혼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대?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잖아. 오늘 그 집은 마음에 드는데 왜 계약 못하게 하는 건데? 엄마랑 얘기가 안 됐잖아.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집 계약을 하겠다고? 그동안 엄마 덕분에 돈도 안 나가고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집 계약할 생각을 해? 우리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어머님 허락을 받고 구해야 해? 정말 순수하게 터진 의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너무 황당한 나머지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께서 거의 발작하듯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반년 가까이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허락을 받고 구해야 되냐고? 넌 그동안 얹혀 살게 해준 네 시부모에 대한 예의는 어디 밥 말아먹은 거냐? 어디 나이 어리고 예쁘장하다고 기내에서 승객들 시다버리라는 직업이어도 그냥 다 좋게 봐줬더니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넌 아직도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니? 네? 제가 못할 말이라도 한 건가요, 어머님? 전 그냥 저희가 살 집인데 어머님 의견까지 보태야 하냐는 뜻이었어요. 당연히 내 뜻이 들어가야지. 내 입장에선 같이 살기로 한 아들네 부부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는데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맞는 거지. 안 되겠다. 너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인간은 만들어 놓고 내보내든 해야지. 가만 놔두면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걸로도 모자라서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어. 남들 치삭거리하는 직업이나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역시 그런 직업은 걸러야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널 편하게 지내게 놔둔 건지 그걸 깨닫게 해주마. 그날 이후부터 어머님은 정말 대놓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뭐가 서러운지 울먹이며 말씀하더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안 그러던 사람이 한번 돌변해서 그러니 저도 무서운 마음이 들어 마음처럼 어머님께 대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더 화가 나서는 더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쉬는 날엔 늦잠 자는 꼴도 더는 안 봐주셨어요. 역시나 제게 말씀만 안 하셨지 그런 모습들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맞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지라고 임신 압박까지 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아이를 가지면 커리어가 자동으로 끊기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 후 3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남편 나이도 그렇고 여자도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건강한 아이가 나온다며 어머님께서는 끊임없이 막말과 폭언을 동반해가며 아이를 가질 것을 종용하시더라고요. 승객들 밥이나 차려주고 짐칸에 짐이나 넣어주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놓지를 못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내 아들 좀 봐라. 제대로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나한테 지극정성이냐? 이 집도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못 살 집이었어. 너도 그 일로 세계 최고가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애나 낳아서 잘 길러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집 나가서 니들끼리 살아도 아무 말 안 음아. 저는 그때 심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에 그 말이 무슨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어요. 어차피 낳아야 할 아이 그냥 빨리 낳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어차피 임신을 시도해도 마음처럼 바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듣고 난 후로 남편과 꾸준히 임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땐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임신이 빨리 되더라고요. 시도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임신 판정을 받았고 얼마 못 가 일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니 확실히 어머님이 전보다는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집에서 임신한 몸에 좋다는 여러 영양제나 탕약을 지어다 주시고 집밥도 푸짐하게 차려주시는 등 엄청나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한참 어머님께 구박만 받다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땐 당한 줄도 모르고 어머님의 호의에 감동받아서 어머님이 주시는 대로 다 받아먹었어요. 임신하니 어머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때 제 심정은 그랬어요. 부작용이 있었다면 어머님께서 손 하나 까딱 안 시키고 친정엄마 마냥 해주시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 살이 금방금방 쪘어요. 임신하고 나서 거의 20kg 정도 쪄서 아이를 낳고 난 뒤 제 몸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출산이 곧인지라 우선 낳고 생각하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원인도 모른 채로 아이가 뱃속에서 돌연 숨을 멈춰버렸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웠죠. 뱃속에 아이가 많이 자라있는 상태라서 출산을 하듯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약간 숨이 가빠울 정도로 아직도 힘들어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와는 달리 제 방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가 여름이라 절대 그럴 리 없었는데도 온몸에 한기가 돌아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안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는 무슨 정신으로 아이를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아이를 잃자마자 어머님은 예전의 태도로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이라도 제게 힘이 되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큰일을 겪어도 남편도 참 안 변하더라고요. 저를 보호해주긴커녕 이 일의 책임을 제게 떠넘기게 바빴죠.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박살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의류 판매직을 구한 뒤 이혼을 선언했어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게 상처가 될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아유, 봐라. 너 그렇게 뚱뚱해진 몸으로는 비행도 다시 못할 거고 고작 구한 게
또 그런 하찮은 일인데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까지 하면 네 인생 완전히 시궁창이야. 승무원 일 할 때 남자들이 쳐다나 봐줬지. 이젠 옛날처럼 남자들이 너 쳐다도 안 볼 거고 시집 한번 갔다가 돌아온 데다 재수없게 죽은 애 낳은 여자를 누가 거들떠나 봐주겠니?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게 그나마 네가 살 길이야.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 그런 폭언에 일일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본인 좋을 때만 잘해주시고 제가 조금만 뜻에 거스르면 온갖 막말로 상처를 주시는 분이었고 남편은 완전한 방관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크더라고요. 솔직히 임신 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뭘 다시 할 수 있으려나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제 인생을 방치하기엔 제 나이가 너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혼 도장을 찍었고 백화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 눈앞에 당장 주어진 일들을 해나갔어요.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쩌나 싶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존심이 생기에 도움이 됐어요. 어머님께서는 이혼하고 네가 과연 잘 살 수 있나 두고 보자는 악담으로 마지막 인사를 고했고 남편은 몸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제 몸을 보면서 혀를 찢찢 차며 이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는 걸 마지막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죠. 어떻게든 원하는 일은 스스로 힘으로 쟁취해내서 좋아하는 일을 했고 외모도 출중한 편에 속했던 제 모습에서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하느라 푸석푸석하고 뚱뚱해진 데다 좋아하던 일까지 잃어버린 제 모습을 보니 틈만 나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더 독하게 먹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1년을 목표로 잡고 우선 살부터 빼보기로 했어요. 몸이 무거우니 일할 때 체력적으로 힘들고 판매직이라 어느 정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일도 중요한데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백화점 일이 주로 서서 하는 일이다 보니 먹는 것만 좀 조절하니 살이 그래도 생각보단 쉽게 빠졌어요. 그래도 찌워놓은 게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정확히 1년 동안 저는 제가 찌워놓은 살의 절반 이상은 복구를 시켜놨어요. 그 전에 워낙 말랐던 몸이라 거기까진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정상 체중에 입성하니 살 것 같았어요. 확실히 살을 빼니 인상도 멀끔해져서 그런지 매출 실적도 올랐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으면서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 나갔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 매장에 젊은 남자 손님 혼자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옷을 추천해 달라기에 그분 이미지에 맞을 법한 옷으로 몇 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자꾸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어 저도 문득 손님 얼굴을 빤히 봤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 거예요. 얼굴이 좀 많이 성숙해져서 한 번에 알아보진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제 첫사랑이었어요. 너 혹시 성민이니? 맞아. 너 맞구나. 매장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아무리 봐도 너 같아서. 세상에,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이네. 어떻게 살아? 나는 최근에 부기장 됐어. 와, 정말 멋지다.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보시다시피 이런 일 하면서 지내지 뭐. 마지막으로 네 소식 들은 게 모 항공 승무원으로 취직됐다는 얘기였는데 그 일은 그만둔 거야? 어릴 때부터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잖아. 아, 그랬지. 그게 좀 사정이 있었어. 나 너랑 연락하고 싶어서 꽤 오래 알아봤었는데 너랑 연락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다.
오래 걸렸지만 연락처 좀 줄래? 그래. 연락하고 지내자. 하도 어렸을 때 만난 사이라 그런지 전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라기보단 잃어버렸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에 반가움이 크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입시를 위해 헤어졌던 거라 크게 나쁜 감정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꽤 자주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는 사이처럼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불안감만 싹 텄어요. 제가 한번 결혼했던 사실이나 유산했던 사실을 전혀 모를 텐데 알면 당연히 나를 떠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그 얘기를 꺼낼 용기가 들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 자신을 위해 좀 더 이 행복을 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고백을 미루고 또 미루다 마침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던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면 정말 그 잠깐이라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제 과거를 숨기면서까지 제게 행복만 줬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제 과거를 고백했어요. 울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밉지.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면 나라도 싫을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말해줘. 각오하고 고백한 거니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실은 나도 너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만 결혼할 뻔했던 여자랑 식장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파혼했었어. 부모님이 적당히 조건 맞춰 선보라고 한 여자였는데 도저히 안 내키더라. 내가 싫어서 엎은 결혼이었는데도 상처가 컸는데 너는 더 힘들었겠다. 고마워 얘기해줘서.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주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오히려 눈물이 더 났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은 거나 다름없는데 정말 괜찮아? 그땐 그게 최선이었을 거잖아. 생각하면 기분 안 좋아질 텐데 그만 생각해도 돼. 난 정말 괜찮아. 오히려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다행이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지? 나 기장 되려고 공부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 하니까 나도 너랑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고 이게 무슨 복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 의견에 따라 백화점 일은 관뒀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당분간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일은 얼마든지 하고 싶어지면 다시 준비해서 해보자고 용기도 줬어요. 남편은 직업이 직업이라 그런지 수입도 많았고 가족은 무료 비행이 가능해서 덕분에 틈틈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 쇼핑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앞만 보고 달려온 스타일이라 이렇다 할 취미가 딱히 없어서 그런지 남편이 쇼핑하는 돈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쓰라고 쥐어줬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친정엄마와 백화점에 가서 가족들 입고 먹을 것들 쇼핑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새에 VVIP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 것만 사느라 그런 건 아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것까지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를 좀 줄이긴 해야겠다고 반성하고 있던 와중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미리 예약해 놓았던 명품 가방을 찾으러 가는 날이 왔어요. 매장 오픈하자마자 찾으러 가는 일정으로 잡아놨는데 전날 일정이 너무 피곤했어서 촉박하게 눈을 떴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머리 묶고 대충 보이는 옷을 집어입고 갔는데
아무래도 명품관에 그렇게 대충 입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보니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유독 시선이 느껴지는 쪽으로 저도 모르게 같이 쳐다봤는데 세상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못 알아보겠다 싶었는데 너 맞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홀쭉해져? 옷차림새는 또 그게 뭐야? 동네 창피하게. 아는 척하지 마시죠. 좋은 인연도 아닌데. 예, 너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는데 이러고 사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러지. 하긴 몸 버리고 마음 다치고 잘난 남편도 잃고 일자리도 잃었는데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었겠지. 그래도 그렇지. 근데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여기 명품관인데 잘못 들어온 거지? 예, 딱 보면 모르겠니? 어떤 여자가 명품관에 저러고 와. 백화점에 일자리라도 구하러 왔나 보지. 근데 너 아무리 일자리 구하러 온 거여도 명품관 직원은 아무나 뽑는 줄 알아? 적어도 너 승무원 면접 봤을 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야 할 거 아냐. 누가 너 뽑아주겠니? 참,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난부터 하는 천박함이. 정말 그때 이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해요. 뭐? 천박? 말 다 했어? 거지같이 사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겠어? 넌 여기 잘못 들어온 거고 우린 여기 쇼핑하러 온 거야. 나갈 거면 썩 나가. 너처럼 추잡한 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저도 쇼핑하러 온 건데요. 백 예약한 거 있어서 찾으러 온 거예요. 기분 더럽게 하지 말고 각자 볼일 보시죠. 뭐? 백? 명품 백? 네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기장 남편 만나서 재혼했거든요. 뭐 잘나신 늙은 아드님은 재혼하셨으려나? 어떻게 살든 저랑은 상관없지만요. 말도 안 돼. 기장 남편이 널 왜 만나? 이젠 거짓말을 달고 사네? 못 믿겠음 따라와 보시든가요. 제가 도발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순순히 걸려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말리는 소리가 들림에도 시어머니는 뿌리치고 절 악착같이 따라왔어요. 전 보란듯이 주문해놨던 명품백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 시어머니는 말문이 턱 막힌 듯 했어요. 봤죠? 거짓말 아닌 거. 이제 좀 가세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끄시고요. 기장 남편이란 사람 너한테 속고 있는 거지. 아님 뭐 나이 많은 놈한테 시집갔나? 나이 많은 놈은 아줌마 아드님이고요. 제 남편은 동갑내기예요. 이제 좀 가주실래요? 전 벙찐 시어머니를 두고 VVIP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통쾌하긴 해도 그냥 전시댁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해서 마음 좀 추스리고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라운지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마시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설마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싶어서 일하는 직원분을 불러다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아니, VVIP 아닌 외부인이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저 따라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저분은 오늘 면접 보기로 하셨던 분이신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고객님? 뭐라고요? 저 사람 여기서 일해요? 아, 저 많이 불편한데. 꼭 여기서 일 시켜야겠어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직원분이 책임자에게 가서 뭐라고 속닥거리더니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그때 딱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편한 옷차림으로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저를 보고 실시간으로 혈압 오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나가요?
저 오늘 여기 면접 보러 온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 고객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면접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VVIP 분께서 저렇게 불편해 하시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줌마, 저보고 여기 일자리 구하러 왔냐더니 막상 일 구하러 온 건 아줌마네요? 잘난 아드님이 요즘은 용돈 안 주시나 보죠? 뭐? 아줌마? 이제 남남인데 아줌마지 뭐예요? 아, 아줌마 나이는 아닌가? 할머니?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디서 남자 하나 꽃뱀처럼 물어서 잘난 척이야. 내가 그 기장인지 뭔지 하는 인간 찾아내서 네 과거 싹 다 말할 거야. 이게 보자보자니까 아주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여기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아줌마, 오늘 면접은 없었던 걸로 하죠. 기회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는 고객님께 고래고래 고함치는 분이랑은 같이 일 못합니다. 책임자가 직원분께 눈짓을 했고 직원분이 쫓아와 시어머니를 쫓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와 결혼했던 기간 동안에도 사업장에서 여직원들 2명과 번갈아가며 불륜을 저지르다 그게 회사에 밝혀진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여직원 둘이 의기투합해서 공론화시켰고 그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문제가 되어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사업이 망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명품을 사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망해서 일자리나 구하러 온 건 본인이면서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든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참 괘씸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청소 일을 구하러 오셨던 분이라는데 좋지 않은 인성 덕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참 사람 인생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품 백을 사고 나오는 모습이나 V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통쾌함은 아직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하네요. 다시는 그 추잡한 얼굴 제 인생에서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